한편 생각하면 사실은 오픈 AI는 약간 넘사벽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딥시크 보면 약간 좀 만만해 보여. 그래서 예를 들면 딥시크를 우리가 어떤 사업에, 우리 창업에 활용할 수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특히 좀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런 점을 좀 많이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럼 최대한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접속 차단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네. 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네. 저희 잠시 후에 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딥시크를 이제 오늘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사실 뭐 예전에 저희가 뭐 어떤 접속하면 안 되는 그런 곳을 막는 개념으로 정부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예, 음,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딥시크는 사실 뭐 안드로이드나 iOS 마켓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딥시크의 소스 코드가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그 소스 코드를 쓸 수 없는 분들은 뭐, 예,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의지를 가지고 뭐 반나절이든 뭐 두세 시간이든 공부하면 누구나 그 오픈 소스를 내 컴퓨터에 깔아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뭐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외부에 네트워크를 끊은 상태에서 제 컴퓨터 안에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번 접속 차단은 뭐 미국 중심의 생성인공지능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뭐 아무래도 중국하고 이렇게 조금 감정 싸움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도 우방이니까, 예, 미국이 어쨌든 우방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힘을 합한다라는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음.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까? 네, 그런 회의감이 좀 드는 조치라고 아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예를 들면 그럼 제가 제 PC에 딥시크를 설치한 거예요. 제가 네네. 만약에 이제 서버로 돌렸어. 그러면은 네. 제가 또 역시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오는 그 IP를 막는 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트래픽이 우리나라에 있고 뭐 중국으로 넘어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음, 애초에 이를테면 상당히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제 컴퓨터에 설치해 놓고, 네,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서비스 접속 차단이라는 개념은 맞지는 않다.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제가 이제 허깅페이스 쪽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딥시크를 포함한 많은 그 모델들에 대한, 네, 가중치라고, 예, 앞에 우리 저 대표님하고 한번 미팅할 때 네. 언급드렸던 값어치 있는 뭔가가 사실은 오픈 소스처럼 꽤 오래전부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사실을 오픈 AI라든지 뭐 여기에 뭐 자본을 대고 있는 많은 어떤 기술 자본 시장들 이런 데서 마치 그런 기술이 전부 오픈 AI만 독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잘못 설명을 해온 것 같고, 실제로는 뭐 라마를 포함해서 뭐 앤스로픽이나 뭐 클로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다 풀린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었던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뭐 딥시크만을 막는다 그런 거는, 네, 이번에 이제 미국 쪽에서 좀 놀래서 이제 그런 조치를 하고는 있지만, 네, 기존에도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 스타트업이 그거를 기회로 삼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갤럭시 폰 같은 경우도 네네. AI 기능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그 폰 안에서만 쓸 수 있고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당연히 네트워크를 안 쓰면 로컬로 들어가니까 제 네. 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그래서 것처럼 애초에, 네네. 마찬가지로 딥시크도 제가 만약에 제 서버에 써서 제가 로컬로 돌리게 되면 네네. 제 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기업 강연 쪽에 뭐 이를테면 저희 뭐 주요 우리나라의 SISM 기업들에 가서 뭐 강연이나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챗GPT를 안 쓴다는 얘기를 거의 한 90%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SISM 같은 회사들은 OS 레벨 접근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제 챗GPT에게 뭔가를 질의를 하는 게 챗GPT한테 넘어가는 거를 우려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긴 똑같습니다. 챗GPT가 미국에 서버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고, 예, 딥시크는 중국에 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기업들이 챗GPT나 어느 쪽이든 어쨌든 자기의 정보를 넘어가는 건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어차피 챗GPT나 이런 LLM을 안 쓰는 기업들은 그러한 우려 때문에 안 쓴 게 맞고,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그 이번에 딥시크가 한 건 뭐냐? 네, 기존에
LLM 계열에서 이렇게 인터넷 접속 형태로 말고 직접 설치해서 쓰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상당히 높은 성능의 어떤 이제 이를테면 뭐 챗GPT급의 어떤 거를 제 컴퓨터에 깔아놓고 폐쇄한 상태에서 이를테면 제가 국민연금 어떤 뭐 저 투자 담당자로서 외부의 정보 누출 우려 없이 뭐 한 3,000페이지, 4,000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넣어서 이를테면 다음 투자안에 대한 검토를 한다든지 그게 가능한 게 이번 딥시크의 의미다. 기술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